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가정과 사무실을 청소해온 청소 전문가 강종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곰팡이가 단순히 보기 흉한 얼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집에서는 곰팡이가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벽면에 시커멓게 번진 곰팡이를 락스로 닦아내며 깨끗해졌다 하고 안도하시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피어나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늘 보아왔습니다. 락스를 쓰면 처음엔 하얗게 지워진 듯 보이지만 사실 곰팡이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시 자라납니다. 게다가 독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웠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곰팡이를 없애려다 오히려 몸이 상하는 셈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자를 날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뿐 아니라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천식이나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이유 없이 기침이 잦거나 피부가 가렵고 밤마다 숨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 탓, 계절 탓만 하지 마시고 집안 곰팡이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몇 달째 원인을 모른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집안 곰팡이를 제거한 뒤에야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독한 약품 쓰지 않고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14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적용해본 확실한 방법입니다. 곰팡이는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시면 락스로 닦아내고도 다시 곰팡이가 번지는 지긋지긋한 경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독한 냄새로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집안 환경은 물론 여러분의 건강까지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곰팡이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곰팡이는 다양하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데요. 첫 번째 피해는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이는 미세한 입자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을 통해 폐 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고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기침과 가래를 만들고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의 집을 가보면 예외 없이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왜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며 병원만 전전하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한 뒤에는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곰팡이와 호흡기 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는 면역력 저하와 알레르기입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포자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미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도 내뿜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쌓이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많은 집에 사는 분들은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곰팡이를 없앤 후에는 감기도 덜 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집안 청소가 건강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 피해는 피부 질환입니다. 곰팡이는 습진이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곰팡이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손발 갈라짐과 발진으로 고생하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몰라 몇 달 동안 치료만 받으시다가 집안을 청소하고 곰팡이를 제거한 뒤에야 피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얼룩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곰팡이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팡이 독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지면 일부는 뇌까지 도달해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한 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걱정하셨는데
곰팡이를 제거하고 나니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곰팡이가 우리의 인지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성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곰팡이가 많은 집에서 살면 회복이 더뎌지고 증상이 쉽게 악화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곰팡이 독소까지 겹치니 몸이 버티질 못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허약하신 어르신이 곰팡이가 심한 방에서 생활하시다가 결국 폐렴까지 악화된 사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되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곰팡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이나 냄새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뿌리와 독소는 우리 몸속 깊이 들어와 천천히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유 없는 기침, 가려움,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곰팡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곰팡이는 반드시 뿌리째 제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 선생, 분명히 락스로 닦았는데 왜 또 생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락스를 뿌리고 열심히 닦아내면 처음에는 깨끗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시커멓게 번져 올라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락스는 표면만 탈색할 뿐 곰팡이의 뿌리까지 없애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는 벽지 겉면, 타일 틈새보다 훨씬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실리콘 안쪽, 줄눈 속까지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표면만 하얗게 만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포자와 독소는 계속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락스로 닦았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곰팡이는 조용히 번식하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60대 부부는 화장실 실리콘 틈을 수없이 락스로 닦아내셨습니다. 겉은 잠시 하얗게 보였지만 곧 까맣게 번졌습니다. 나중에 타일 줄눈을 열어보니 안쪽까지 곰팡이로 썩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린 늘 청소했는데 왜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다 하셨지만 문제는 곰팡이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후에는 곰팡이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고생이 하루 만에 끝났다며 크게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곰팡이를 뿌리까지 제거하려면 락스가 아니라 곰팡이 세포를 직접 무너뜨리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식초는 곰팡이 세포를 녹여 없애고 베이킹소다는 거품 반응으로 뿌리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곰팡이를 뿌리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백 번 이 방법을 써보았는데 결과는 항상 만족스러웠습니다. 락스로 닦을 때는 늘 다시 생기던 곰팡이가 이제는 안 생긴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독 효과가 강력합니다. 곰팡이 포자까지 죽여주기 때문에 화장실 타일이나 창틀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색이 있는 벽지나 원목 가구에는 변색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흔히 소독용으로 쓰는 70% 에탄올인데 곰팡이 단백질을 빠르게 파괴해 표면 청소에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 고무 패킹이나 창틀 모서리처럼 좁은 틈새에 쓰면 효과적입니다. 냄새도 금세 사라져 환기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불 가까이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붕사입니다.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리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해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된 벽지나 타일, 줄눈 보조 청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성분이므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햇볕 과환기입니다. 햇볕은 곰팡이를 말려 죽이고 환기는 포자가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곰팡이가 거의 없는 집은 예외 없이 환기를 잘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두시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재료는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인데요. 14년 청소 전문가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곰팡이의 세포벽을 녹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 깊숙이 숨어있는 곰팡이 세포까지 파괴합니다. 곰팡이가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강한 산성을 띠는 식초가 곰팡이 번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식초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완전히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어서 식초와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며 강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이 거품이 작은 폭탄처럼 타일 틈새나 실리콘 속으로 파고들어 곰팡이 뿌리를 물리적으로 떨어내줍니다. 즉 식초는 곰팡이를 화학적으로 죽이고 베이킹소다는 거품으로 뿌리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곰팡이가 뿌리째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최할머님 댁 화장실 실리콘 틈은 수년간 곰팡이가 반복해서 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락스로 수없이 닦아도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액을 사용하자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곰팡이가 거의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깨끗해지느냐며 감탄하셨습니다. 곰팡이는 표면만 닦아내는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뿌리까지 제거해야 다시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집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곰팡이 청소 방법이 정리되셨지요? 요약하면 뿌리까지 없애고 싶으시면 식초와 베이킹소다, 빠르게 살균하려면 과산화수소와 알코올, 재발을 막으려면 붕사, 근본적인 예방을 원하신다면 햇볕과 환기가 해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곰팡이를 뿌리째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은 식초 1컵, 베이킹소다 큰 숟가락 2스푼, 넉넉한 그릇 하나 숟가락,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 그리고 칫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장갑과 마스크를 함께 준비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청소하실 때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갖추시면 훨씬 안심이 되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넉넉한 그릇에 식초 1컵과 베이킹소다를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꺼번에 넣으시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 조금씩 넣으면서 잘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바로 곰팡이 뿌리를 파고드는 힘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모두 섞은 뒤에는 약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반응이 안정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되는데요. 완성된 혼합액을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직접 발라주시면 됩니다. 넓은 면은 수세미나 헝겊을 이용하시고 좁은 틈이나 줄루는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분무기에 담아 뿌리셔도 되지만 직접 문질러 바르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혼합액을 바른 후에는 최소 5분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식초는 곰팡이 세포벽을 녹이고 베이킹소다 거품은 뿌리를 흔들어 떨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세미나 칫솔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힘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곰팡이가 약해져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한번 헹궈낸 뒤 마른 수건이나 스퀴지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집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락스로 수십 번 닦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값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따로 사지 않으셔도 되고 독한 냄새 때문에 고생하실 일도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놀라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집안 곰팡이와의 싸움에 꼭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대 부부가 사시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과 실리콘 틈이 온통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은 늘 락스로 청소를 하셨지만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곰팡이가 번져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늘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또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소연을 하셨지요. 제가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액으로 청소를 해드렸더니 까맣던 틈새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뵈었을 때도 곰팡이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쉽게 없어질 줄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두 번째는 혼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 댁입니다. 안방 창틀 주변이 곰팡이로 까맣게 덮여 있었는데 겨울철 결로와 여름 장마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반복적으로 생긴 경우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몇 달째 기침이 멈추지 않아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창틀 곰팡이를 뿌리째 제거해드리고 환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 전화를 주셨는데 기침이 정말 많이 줄어 밤에도 숨이 편해서 잠을 잘 자네 라고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곰팡이가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부부의 주방입니다. 싱크대와 벽 사이 좁은 틈새에 곰팡이가 줄줄이 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매일 쓰는 공간이라 락스로 닦아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번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냄새 때문에 음식하기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액을 발랐는데 곰팡이가 뿌리째 떨어져 나가며 싱크대 주변이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청소하는 동안 락스 냄새가 아닌 식초향만 조금 나서 훨씬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냉장고 고무 패킹인데요. 사실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무 패킹입니다. 제가 방문한 70대 할머니 댁에서도 냉장고 패킹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곰팡이가 냄새를 유발하고 음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하자 냉장고 냄새가 줄었고 훨씬 위생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쓰는 냉장고가 이렇게 깨끗해지니 마음이 다 놓인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곰팡이는 화장실, 창틀, 싱크대, 심지어 냉장고 고무 패킹까지 우리 집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얼룩 같지만 사실은 호흡기와 면역력,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절대 참고 살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없앴다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한 후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지만 생활 습관이 바꾸지 않으면 금세 다시 번져버립니다. 곰팡이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 습도 관리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만 되어도 빠르게 번식합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유지하면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데요. 작은 습도계를 집에 하나 두시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제습기를 켜시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신문지를 구겨 습한 곳에 두거나 숯을 작은 망에 담아 화장실이나 싱크대 밑에 두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2. 환기입니다. 곰팡이는 통풍이 안 되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아침, 저녁으로 5에서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면 좋습니다. 겨울철이라도 짧게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샤워나 요리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습기가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를 벽에 딱 붙이면 공기가 돌지 않아 벽 뒤로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침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는 벽과 최소 5cm 정도 간격을 두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청소했던 집에서도 옷장을 밀어보니 뒷벽이 곰팡이로 가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띄워 놓으셨더라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4. 빨래 관리입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는 젖은 빨래에서 나오는 습기가 곰팡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정기점검입니다. 곰팡이는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화장실 실리콘, 창틀 모서리, 냉장고 고무 패킹 같은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살펴보셔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곰팡이를 발견하시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액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초기에 제거하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6. 생활 습관입니다. 샤워 후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시고
요리 후에는 환풍기를 조금 더 오래 틀어두세요. 그리고 청소도구는 젖은 채로 두지 마시고 햇볕이나 바람에 꼭 말려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곰팡이를 막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곰팡이를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의 집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깨끗했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소홀한 집은 금세 다시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결국 곰팡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를 없애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청소를 하려 하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셔도 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장비 착용입니다. 곰팡이 청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리면서 손이나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환기입니다. 청소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환풍기를 켜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곰팡이가 떨어져 나올 때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데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집안에 쌓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옮겨놓는 셈이 된다. 그러니 반드시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작은 구역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한꺼번에 집안 전체 곰팡이를 다 없애려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화장실 실리콘 틈, 싱크대 벽면, 창틀 모서리처럼 눈에 잘 보이는 작은 구역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곳씩만 청소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몸의 부담도 덜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4. 적당한 도구 활용입니다. 수세미나 헝겊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칫솔을 활용하시면 좁은 틈까지 닦을 수 있고 길이가 있는 솔을 쓰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리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구가 일을 하게 하세요. 요즘은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손잡이가 긴 청소 도구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5. 청소 후 마무리입니다. 곰팡이를 닦아낸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건이나 마른 헝겊으로 꼼꼼히 닦아내지 않으면 습기가 남아 곰팡이가 금세 다시 자랍니다.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어 바람을 잠시 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해드린 집 중 물기를 끝까지 제거한 집은 재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6. 청소 시간입니다. 청소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한 번에 오래 하시지 말고 20분 정도 작업 후 반드시 쉬어주세요. 무리하다가 다치시면 본래 목적이 무의미해집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곰팡이 청소의 원칙입니다. 7.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은 자녀나 이웃, 혹은 가까운 복지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곰팡이 제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곰팡이 청소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환기를 시키고 작은 구역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얼룩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곰팡이를 뿌리째 없애고 싶으시다면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가장 확실합니다. 빠른 살균이 필요하다면 과산화수소와 알코올, 재발을 막고 싶다면 붕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햇볕과 환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제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소한 생활관리가 필수입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숨이 편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곰팡이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